한명우 교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어, 건강이 좀 어떠십니까 요새? 오락가락해요. 그러시구나.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러시구나. 그게 이제 신장이 지금 써먹을 대로 써먹어서 그런지 어, 굉장히 피곤해요. 아, 하루 종일 피곤해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자라도 잘 것 같아요. 음, 그 정도로 피곤하고 뭐 기운도 없고 몸이 좀 같아 상당히 좀 그게 이제 그냥 그 과정인 것 같아요. 음. 수술을 6월 달인가 잡으셨잖아요. 근데 그게 6월에 그 담당 의사가 해외 뭐 세미나인지 뭐 해외를 간대요. 네, 그래서 8월 초에 온다 그래서 그 양반이 권위자라고 하니 그게 음, 뭐 그냥 간단한 수술도 아니고 그래서 아유, 그러면, 8월에 현재 옮겨진 상태예요. 음, 8월까지 신장이 견뎌지면 다행인데 아, 예, 못 견디게 되면은 뭐 투석을 해야죠 당분간 수술 음, 전까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투석을 뭐, 굉장히 뭐 힘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하시는 분들은 또 그냥 막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렇죠. 뭐 7, 8년씩 10년씩 하시는 예, 분도 예, 그런 분도 계시니까. 계시더라고요. 예, 네, 근데 뭐 그렇게 안 좋은 분들은 막 그날 한 번 하고 오면은 거의 녹초가 되는가 봐요. 예, 예.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른가 봐요. 음, 체질적으로 음, 잘 맞는 분은 뭐 그냥 잘 견디고 뭐 심지어는 회사 생활도 하고 음, 아침에 와서 투석하고 회사 출근하고 뭐 이렇게 그 음, 10년씩 또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음, 어떤 분들은 그냥 한 번 하고 오면 그날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녹초가 돼서 있고 음, 그 다음 날은 좀 살만하고 그런 사람마다 좀 다른가 봐요. 음. 어떤 분이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그분도 이제 투석을 하고 나니까 좀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투석을 하면은 어쨌든 피를 싹 그 기계가 음, 신장이 못하는 거를 싹 그 갈아주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먹는 것도 다 먹는데요. 음, 뭐 짠 거 먹어도 상관이 없고 뭐 이틀 후에는 다시 또 싹 바꿔주니까 음, 신장이 정상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음, 투석을 하면은 음, 그래서 뭐 먹을 거 구분 없이 다 먹고 음, 뭐 그런다 그러고 어떤 사람 투석을 한 10년 하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인데 집사람 제자 오빠인데 예. 그렇게 먹다가 이제 신장 이식 받고 나니까는 그거 엄청 안 되지. 음식을 조심해야 되잖아요. 예.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우울증이 났대요. 먹는 걸 못 먹어서. 근데 그 아, 사람은 또 먹는 걸 굉장히 잘 먹는가 봐. 아,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투석 갈 때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유 그럴 수도 별의별 있겠네. 사람들. 예. 투석하는 동안에는 뭐 먹을 거 다 먹고 그냥 다만 감기약만 음, 약은 신장을 좀 망치니까 음, 약 먹는 것만 조심하고 뭐 다른 건 다 먹었대요. 다 먹고 어, 뭐 건강하게 살았는데 이식하고 나면은 그 음,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약을 먹거든요. 예. 왜냐면 새로운 게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걔가 적응하도록 공격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를 떨어뜨리는 약을 먹으니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사람도 못 만나고, 음, 어, 뭐 세균에 감염될 우려가 굉장히 높으니까는 뭐 동식물들 절대 만지면 안 되고, 음, 뭐 음식도 날 거 절대 먹으면 안 되고, 과일을 포함해서 음, 뭐 회 이런 것도 먹으면 안 되고, 다 뭐든지 그냥 익혀 먹어요. 음. 김치도 다 익혀 먹어야 되고 뭐 그럴 판이니까 제약을 많이
우리 장윤서 양이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구나. 한번 해보세요. 약사시니까 뭐 신장 쪽에 그 하실 얘기가 있으세요? 네, 어, 얼굴도 꽤 괜찮아 보이시고 하는데 어, 어떻게 안 좋으세요? 어, 왜 이제 얼굴이 정상적으로 보이냐면은, 어, 네, 보통 신장병 환자들은 당뇨에 의해서 한 5, 60%는 당뇨에 의해서 오잖아요. 예, 그래서 막 얼굴도 붓고 식사도 잘 못하고 퉁퉁 붓고 막 이러는데 저는 음, 그 희귀병이에요. 다낭신이라고. 다 그 낭신이요? 이 다낭신, 낭종이 많은 거예요, 신장에. 이게 아, 유전병이래요. 그러니까 신장은 뭐 사구체고 뭐고 다 건강한데 네, 신장을 둘러싸고 있는 낭종이 너무 많이 막 수천 개가 되니까 신장이 아, 길을 못 피는 거야. 그 기능이 아, 못하는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뭐 보통은 사구체가 다 이렇게 모세혈관이 말라 붙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게 막 그 피가 안 통하고 막 이러니까는 이제 난리가 나는 건데 저는 그것도 네. 다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다만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기능이 얼마나 떨어지셨어요? 수치상으로 한 세 가지 정도 뭐 단백뇨가 나온다든지 신장 클리어, 그런 거 당연히 나오고 아, 신장 비율이 10%밖에 안 돼요. 아, 그래서 이제 근데, 뭐 네네, 이게 10%에서 조금만 더 떨어지면은 뭐 네, 마지노선 7% 정도쯤 되면은 아, 이제 수석을 하거나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와, 지금 10%의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사람이 더 속된 말로 환장하는 거야. 음, 아,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거의 뭐 이렇게 뭐 말기 증상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지는 몰라도 엄청 피곤해요. 어, 엄청 아, 피곤해서 뭐 낮이고 밤이고 뭐 뭘 할 수가 없어. 너무 음, 피곤해서. 아, 콜라색 소변을 보시나요? 네? 콜라색 소변, 그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아, 지금 신장에 말하자면 그 소변이라든지 기능을 도와주는 약도 먹고 아, 뭐 칼륨 수치를 낮춰주는 약도 먹고 있고 아, 뭐 여러 가지 조치는 하고는 있는데 빨리 이제 이식을 해야죠. 이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 우선은, 어떻게 보면 멀쩡해요. 멀쩡하고 뭐 소변도 뭐 단백뇨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냥 뭐 노란 정도 그리고 거품이 있는 정도 뭐 이런 정도지 굉장히 심각하게 뭐 콜라색 소변을 본다든지 뭐 아, 그렇지는 않아요. 아, 네. 우선은 소화 기능하고 대변하고 음, 어떠신가요? 소화가 잘 그건 되시고, 좋아요. 음, 좋으시고, 대변도 매일 잘 보시고요. 예, 아침마다 잘 보고 낭종이면은 암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낭종이면 암은 아닌데 일단 암세포하고 좀 뭔가 비슷한 게 돌아가는 걸로 보여지고요. 음, 세포마다 그게 이렇게 그 여기서 계속 말해도 되나요, 교수님? 나가신 그 것 같은데. 세포가 저산증이 돼요. 소화력을 음, 여쭤보면은 위에서 일단은 소화 기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서 음, 세포가 저산소증이 된 다음에 세포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게 암세포화가 되거든요. 음, 그 상태에서 죽거나 암세포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음, 그래서 산소가 너무 적게 들어간 상태의 세포를 살려내면 되거든요. 음, 신개념인데요. 그래서 음, 암 환자분들이 고쳐지는 영양제가 있어요. 음. 저희 성대가 저는 뭐 그 산소 포화도도 좋고 뭐 네, 코로나 때는 산소 포화도가 안 좋았는데 그 좋고 뭐 코로나도 알았지만은 그다지 신장은 그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한번 옛날에는 그 너무
큰 혹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물을 빼낸 적은 있어요. 물을 빼내서 거의 협착을 시켜가지고 물이 안 생기도록 한 적인데 낭종이 뭐 깨알 만한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수만 개인 거야, 수만 개. 그러니까는 배에 그냥 배에 꽉 찬 거예요, 낭종이. 아, 네, 그래서 저는 20수를 하더라도 보통은 신장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그 밑에다가 새로운 신장을 다는 격인데 그런 식으로 수술하는데 저는 새로운 신장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그 내 신장을 하나 떼내야 돼요. 그러니까 혹덩어리를 떼는 거죠. 혹덩어리를 떼내고 그리고 거기다가 새로운 신장을 붙여야 되는 조금 또 난이도가 좀 있는 그런 수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수술을 6월 달에 하셔야 되는데 그게 연기되신 거예요? 8월로. 원래는 그러면, 작년 10월로 돼 있었는데 제가 네. 코로나가 걸리는 바람에 그걸 넘겼죠. 그랬다 3월로 했다가 3월은 몸을 회복하기 너무 바쁘니까는 6월로 갔다가 6월에서 다시 8월로 간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피곤하신데요. 그런 것도 조절이 잘 될 거고 한데, 3, 4개월이면 어느 정도 많이 회복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데, 그, 자기 세포가 전체적으로 이제 좋아지는데, 저희 엄마도 암이셨고, 아빠도 몇 달 뒤에 잘못하면 이제 신장 투석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신경을 많이 쓰는데, 엄마도 암이 있으셨는데, 그러니까 어느 피부에인가 이렇게 다다닥 난 뭐라 그래, 물사마귀 같은 것들이 그냥 한 곳에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 없어지더라고요. 적으로 도움만 받는 걸로만 해도 훨씬 나으실 거고요. 수술을 앞두고. 근데 잘 맞으면 전신적으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암이란 개념이 이제 그렇다면은 산소 포화도가 좋다. 그래서 나는 그쪽하고 상관이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확실하게. 물사막이나 암 초기 그러니까 1기 그럴 때는 굉장히 잘 듣는 편이거든요. 그래요. 네. 의사가 왜 추천을 안 하죠? 저희 엄마 때문에 샌프란스 갔을 때요. 그때도 저희 엄마도 무서우니까 수술만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 나오는 천연제제로 관장도 했어요.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체력적으로 뒷받침이 확실히 되고, 이제 칼륨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기는 한데요.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좋은 게 있으면 내가 그거 팔겠다 그러셨는데, 의사 선생님들 잘 몰라요. 그 항암제 그런 거, 뭐 어쨌건 이식을 하면 그건 내 게 아니고 저도 이식을 안 했지. 치아만 생각해도 내 치아 뿌리 그대로 살리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3개월이면 지금보다는 많이 좋아지실 거고 많이 회복되실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런 거고 다른 사구체 그쪽 혈관들도 다 괜찮고 튼튼하시고 유전병이라고 해도 개념이 이제 다다다닥 이렇게 크고 작은 낭종들에 대해서 그 세포가 원래는 안 그랬잖아요. 원래는 안 그랬다가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된 거니까 그 폭스랑 식이랑 주무시는 거 몇 가지 조절하면서 전부 다 하지 않더라도 그냥 몇 가지만 드셔보시다가도 좋아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의사 한번 여쭤봐야 돼요. 네, 병원에 말하면 다 먹지 말라 그래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 작년에 허벌라이프 하는 엄마가 있는 집이었는데 류마티스보다 윗단계 어떤 애였거든요. 근데 그 의사한테 말 안 하고 그냥 사다 먹였어요. 저희 영양제. 그거는 또 다른 그런 거 말하면 다 못 먹게 해요. 좀 어려워요, 저희가. 네. 그렇겠네요. 그래서 뭐 혈압이나 당뇨나 기타 뭐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알아봐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도움 드릴 수 있으면 도움 드리고 싶거든요. 혈압, 당뇨 이런 건 없어요. 제가 근데 그 신장 때문에 혈압이 신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그냥 아주 약한 혈압약을 그 예방 차원에서 먹는 정도고 당뇨 같은 건 전혀 없어요. 성인병이라는 건 전혀 없는데
신장만 좌우지간 그 다낭신 때문에 뭐 하여튼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하여튼 속은 다 뭔가 하여튼 문제가 심각한 상태인 거죠. 네. 시점은 언제부터세요? 발견된 시점이나. 발견된 게 저 뭐 그 전부터 생겼는지는 몰라도 제가 병원에서 발견한 한 50대 초반 그 빨리 나온 발견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대개는 다낭신이 뭐한 70, 뭐 그래서 다 모르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대요. 아, 다낭신 나이가 많이 들어 어렸을 때 다낭신이 발견되면 거의 죽고 그러고 대개는 뭐 60 넘어서 70 넘어서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면 그냥 작은 거 조심하고 그런 정도에서 그냥 거의 뭐 살 만큼 살다가 돌아가시는데 모르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대요. 그냥 그 다낭신과 무관하게. 근데 예. 저는 50대 때 발견이 됐으니까 좀 빨리 이제 낭종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네, 지금 몇 세세요, 실례지만? 63이죠? 아, 14년 되셨군요. 그러면 간이 있잖아요. 일단 음식은 혹시 막 튀기거나 막 그런 거 많이 좋아하셨어요?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서구 어, 음식, 맛있는 것들. 엄청 좋아했죠. 그런데 지금은 잘 안 먹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 있잖아요. 간이 좋아야지. 간에서 해독을 해서 신장에서 배설이 되거든요. 약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그래서 간에 좋은 뭔가를 하셔야 돼요. 푹 주무신다든지. 간은 뭐 간도 뭐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매번 뭐 2주, 3, 뭐 한 달 한 번씩 병원 진료를 보고 피 검사를 하는데 뭐 거의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수업을 진행해 볼게요. 네, 아까 읽다가 마른 부분, 끝부분 26장 10절 끝부분 정자왈 그 부분 하다가 말았죠. 정자왈 천도불이언을 문왕순호 천도라. 천도는 불이 쉬지 않는다. 문왕순호 천도라. 문왕은 천도에 순수하셨다. 그래서 역불이하니 또한 그침이 없었다. 순죽 무이무자비요. 순이라면 둘이 없고 뒤섞음이 없으며 불이 그침이 없으면 무간단 선우라. 간단 끊어짐과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는 것이 없다. 일찍 시작돼가지고 벌써 종료한다고 나오네. 요 불이 밑줄 치시고요. 순 밑줄 치시고 순하면 무이무자비요. 불이면 무간단 선우라. 무이무자비 무슨 말일까요? 불이 즉 무간단 선우다. 간단 끊어지는 게 없다. 는 아까 여러 번 얘기했죠. 성기를 끊어지는 게 없다 이런 얘기죠.
선우는 무간다는 이해하겠는데 무선우는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항상 성기가 주가 돼야 돼. 성기가. 그런데 성물이 주가 된다든가. 이게 이제 선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이무잡도 그런 뜻이에요. 둘이 아니라는 거는 성기가 항상 위주가 되는. 근데 그게 아니고 성물이 위주가 됐다가 성기가 됐다.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잡이야, 잡. 우는 제26장이라 언천도라. 이건 26장이고 천도에 대해서 말을 했다. 천도와 인도 이 둘이 아니죠. 천도라는 게 뭐예요? 천도라는 게 지성무식이고 성기. 성기가 우선인 거. 이게 이제 무이무잡의 얘기죠. 자, 이제 천도와 인도가 하나로 합쳐졌나요? 그리고 인도에서 내가 끊임없이 해야 될 게 명확하게 잡혔나요? 여기 26장을 읽으면서 이 26장은 25장 25장과 같이 읽어야죠. 한 24장, 23장, 22장, 21장부터 20장부터 계속 성에 대한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 거죠. 성이 뭐냐? 그래서 우리 중용 읽으면서 성이 뭔지 구체적으로 잡아야 돼요. 이 보통 읽으면서 못 잡죠. 그래서 뭐 여러 번 읽어는 봤는데 그냥 뭐 천도, 인도 이해를 하고 있지. 아, 천도가 이런 거야. 인도가 이런 거야. 내가 그래서 매일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게 뭐야? 이게 이제 명확하게 오지는 않는 거죠. 최한식 사장님, 이게 명확하게 왔습니까? 그래서 계속 그냥 관심 있게 쭉 보고는 있는데 예. 대충 그냥 그런 그 부분은 이렇게 와닿는 거는 같은데 예. 아직까지도 막 왔다 갔다 거리고 아직까지도 왔다 갔다 하죠. 천도 인도를 쭉 보면서 거의 뭐 비슷하게 이렇게 통하는 그런 부분은 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반복을 좀 많이 해봐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보고. 그래서 이 지금 이 성기, 성기가 느껴져야 되는데
자기를 완성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미발의 중을 체득하는 게 성기예요. 미발의 중을 느끼는 게. 그래서 그거를 더 확충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꾸준하게 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자꾸만 체크해 보는 거죠. 이게 쉽지 않습니까?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수님? 끌려다니지 않는 것부터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지. 잘 안 되죠, 그게. 교수님 되시지 않을까요? 나도 아차하는 순간 다니는데요, 지금도. 근데 지금 자꾸만 자기 자신을 이제 돌아보는 게 어느 정도 습관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끌려다니고 있구나. 끌려 안 다니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면. 끌려다니는 나를 바라봐. 그걸 자꾸만 확인해.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끌려다니지 않는 자신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기된 나의 모습, 미발의 중이 충만해 있는 나의 모습, 요걸 자꾸만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좀 걷는다든지 새벽에 명상을 한다든지 좀 이런 게 필요해요. 근데 이 새벽에 잘 못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도 이 실천하기가 이제 쉽지 않은 거예요. 저도 그래가지고 지금 한 일주일에 3번, 딱 3번 그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알람을 해놓고 처음에 엄청 힘들었죠. 근데 지금 한 4년 정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눈이 오나 뭐 비가 오나 한 2시간 정도. 이게 그 새벽에 그렇게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걸으면서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미발의 중을 느끼면
자, 들어오셨죠? 네. 요 26장, 25, 26, 20장부터 26장까지 우리 실천적으로 성을 체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윤수 양은 이제 조금 느낌이 오나요? 느낌이요? 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성에 대한 느낌이 네. 옵니까? 잘은 안 오는데요. 느낌이 오냐고 물어보셔서 그냥 삶 속에서 어떤 느낌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느낌이 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산 속에서? 제가 삶을 사는 도중에 아. 느끼는 뭘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느끼고 있는데 어. 행복감을 종종 느끼죠. 음. 행복감은 종종 느끼는데 이제 뭔지 모르게 그냥 하늘이 뭔가 돋고 있구나 그런 느낌은 늘 있고요. 네, 그거는 늘 있는데 이제 사실은 많이 제가 스스로 한 게 아니고 뭔가 우주의 어떤 도움인 것 같아요. 지금 뭐 감기약 품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조제약이 품절됐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 화가 나려고 했다가도 그것 때문에 사는 건 아니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그냥 혼재돼 있어요. 느낄 때도 있고 못 느낄 때도 있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결단을 못 내리고 끌려다닐 때도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남들 선택할 때 잘못할까봐 조금 걱정되고 있어요 요즘에.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쁜데 좀 확실하게 좀 잘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지 저런지 이렇게 판단이 잘 안 가는 경우.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면 그거를 거기에 이제 집중을 안 하는데 중요한 경우에는 이제 그 판단을 꼭 해야 되는 경우에는 집중을 하죠. 그래서 뭐 불교 용어로 그건 뭐라고 그러나요? 화두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그거를 딱 어떤 결론은 내리지 말고 마음속에 화두로 딱 두고 있으면 결론은 내리지 말고 그걸 화두로 가지고서 하루 이틀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뭐 길어질 때는 일주일이 걸린 경우도 있고 짧을 때는 보통 작은 문제들 같은 경우는 하루 안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는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와요. 그래서 그거대로 그냥 결정을 해버리는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갖고 있다 보면 요건 요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느낌이 와요. 그럼 그대로 이제 하면 크게 잘못되는 게 없죠. 근데 뭐 물론 뭐 중대한 뭐 일을 처리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하여튼 마음속에
막 이럴까 저럴까 요런 생각 저런 생각 요런 것들을 정리해서 마치 방안을 이렇게 청소하듯이 내 마음의 방을 좀 정리를 해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좀 많이 가벼운 편이죠. 이게 상당히 전에는 그러질 못했어요. 마음속에 막 이 생각 저 생각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쓸데없는 어떤 때는 뭐 볼 때는 쓸데없는 것 가지고도 한참 뭐 고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소한 것 가지고도 오래 고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마음속에 막 그러니까 청소를 제대로 안 한 거였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많이 공부를 저는 이제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터득한 건데 어떤 분들은 이런 공부를 안 해도 마음을 간단간단하게 하는 그런 법들을 그 생리적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마음의 그 방을 자기마다 다 마음의 방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청소해야 되고. 근데 그 속에는 청소 안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오랫동안 무슨 무의식적으로 그 피해의식이 있다든가 뭐 그런 경우는 쉽게 잘 청소가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해결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다만, 그때그때의 일들, 매일매일 쌓이는 일들, 요거는 어떻게 처리하지, 저렇게, 요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쌓여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법칙을 세워놓고 일률적으로 강압적으로 막 정리를 하게 되면 자기 마음속에서 이게 흡족하질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문제들을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뒀다가 이건 이렇게 처리하자라고 탁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뒤 돌아보지 않아요. 그건 이렇게 할 걸. 이런 후회 같은 걸 안 해. 그 방식이 사실은 어디서 많이 배운 거냐면 주역점에서 많이 배운 건데요. 주역점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냉철하게 얘기하면 그 점이 꼭 100% 귀신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귀신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가게 되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이라는 게 특히 주역점이라는 게 100%그 귀신점, 신점으로 해서 100% 나의 미래를 알아맞추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마음속에 자꾸만 번민을 하고 있는 것보다 주역점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주면 그거를 향해서 내가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게 더 훨씬 효율적이고 좋을 수 있어요.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후회가 저절로 안 들어지시는 거예요? 아니면 후회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돌아보지 않으실 때. 후회는 자꾸만 하게 되면 마음속에 그 마음의 방을 자꾸만 어지럽히는 거예요. 내가 요때 요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이런 생각들은, 나의 마음의 기능이 쌩쌩하게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쌩쌩하게 살아있으려면 마음이 가볍고 깨끗해야 되는데, 흔히 이제 마음을
명경지수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성인의 마음을 명경지수라고 얘기하는데, 명경이라는 게 맑은 거울이에요. 근데 그 거울 속에 자꾸만 때가 많이 끼면 이게 제대로 사물을 비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나 이런 것들이 자꾸만 많으면 많을수록 새로 어떤 일들을 제대로 그 대응을 못하는 거야. 그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로 얘기하면 기능이 자꾸만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 하명우 교수님 그 신장 속에 어떤 혹이 있어가지고 자꾸만 기능을 떨어뜨리듯이 우리 마음의 기능을 자꾸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떤 그 여성분이 자기는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하나 고르려면 정말 이것저것 다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고른다고. 근데 굉장히 힘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싸게 어떤 물건을 살 수는 있겠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마음의 그 힘이라든가 시간의 낭비 이런 거까지 생각하면은 훨씬 소중한 일을 마음이 그렇게 힘들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항상 우리 이제 자동차도 뭐 몇천 cc 있잖아요. 그래서 차의 크기에 비해서 이 힘이 남아 돌아야 차가 슉슉 가는데 몸체는 굉장히 큰데 마력이 약하면 언덕 같은 데 잘 못 올라가고 말이에요. 헥헥댄다고요. 마음도 그게 있어요. 마음이 쌩쌩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쌩쌩해져야 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뭔가 지금 과부하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만 후회하고 돌아보고 이런 것도 마음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성능을 떨어뜨리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후회를 안 하려고 그래요. 물론 내가 정말 이런 건 잘못했다. 그래서 이런 건 앞으로는 이런 거는 고쳐야 되겠다. 이런 후회는 다르죠. 그 사소하게 내가 이때 이렇게 했으면은 한 5만 원, 10만 원 또는 뭐 50만 원 더 절약을 했을 텐데 뭐 특히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거 있잖아요. 이때 이 집을 샀으면은 지금 2억을 더 벌었을 텐데 뭐 그런 거. 그 쓸데없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이런 거를 가지고 마음을 낭비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거는. 그거는 마음의 힘이네요, 교수님. 응? 마음의 힘을 길러야 되는 거고요. 음. 거네요. 근데 저가 이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음. 제가 가족들하고 택천케 걔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랑 아빠랑 몸이 많이 안 좋으시고 어버이날이고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서 같이 살까 그런 생각도 들고 뭔가 보조적인 뭔가를 좀 같이 해드려야 될 것 같다. 근데 같이 안 있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계상으로는.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예 안 가는 게 더 나을까 싶기도 하고 아무리 그런 마음이 들어도.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장윤서양 같은 경우는 보면 그 소소한 일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릴까 저렇게 결정을 내릴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 경우를 얘기를 해준 거예요. 나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를 화두로 해서 그게 이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화두로 해가지고 어떤 선입견을 갖지 말고 자기 마음속에 가만히 갖고 있어봐.
주역점 던지기 전에.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아 이렇게 하자 하는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때 주역점을 다시 또 던져봐도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주역점 안 던지는 게 나아요. 주역에서 얘기하는 진리라는 게 사실은 그 마음에서 얘기하는 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결정을 내리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일을 정리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걸 자꾸만 되뇌어서 이제 이럴까 저럴까 생각을 하면 마음의 기능을 엄청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장윤서 양 같은 경우도 자꾸만 자기 마음의 그 행복한 느낌, 아까 행복한 느낌 같은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행복한 느낌을 자꾸만 키우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돈을 막 벌려고 노력하는 경우는 그런 거는 좀 그런 건 예외가 아니라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욕심을 자꾸만 채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성기, 행복이라는 것은 그런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욕심을 채우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이에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함으로써 행복한 느낌. 뭔가 그 하늘과 교류하면서 느끼는 행복한 느낌. 이런 것들을 자꾸만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아까 마음의 힘을 길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마음의 행복감을 키운다는 게 마음의 힘을 키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네. 당시에는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걸어오면서 귀에 이거 중강이 들으면서 아 그래도 며칠 안에 해결이 되겠지. 그 환절기 지났으니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여태까지 그냥 우연히 그냥 재고가 많이 있음으로써 큰 이득을 받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굳이 행복해하지 않을 이유가 없구나. 네. 그래서 자기 마음을 그때그때 자꾸만 돌보면서 마음속에서 뭔가 상처받고 이런 모습들을 그 스스로 자꾸만 이렇게 치유를 해줘야 돼. 그 치유해줄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누가 상담을 해도 자기가 치유를 해주는 것만큼 그렇게 그 정확하게 또는 부드럽게 그렇게 치유를 해줄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치유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치유를 끊임없이 계속 하는 거죠. 그 자기와의 대화죠. 쉽게 얘기하면. 자기와의 대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중용책 읽으면 이제 그런 생각에서는 벗어나야 돼요. 자기를 치유할 수 있는 최고의 스승은 자기예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하늘이 있는 것. 그래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자기 마음속에 두고서 화두로 두고서 자기 속에다가 기도하면서 물어봤을 때 어떤 답이 나온다고요. 그럼 그 답 그대로 실천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마음을 자꾸만 가볍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가능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26장까지 했고요. 27장 보겠습니다. 대제라 성인지도요. 크구나 성인의 도요. 성인의 도가 뭐예요? 지금까지는 성인의 도 그러면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성인의 도라는 게 사실은 간단한 거죠. 성기죠. 인이죠.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거죠. 자기와의 끊임없는 대화죠.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의 문제점을 진단해서 자꾸만 해결해주고 한번 해결하면 한번 결정하면 그걸 가지고 자꾸만 되돌아보면서 후회하고 이런 거 하지 않고 이게 성인의 도라는 거예요. 대제 성인의 도요. 이거를 꾸준히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덕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신뢰해서 리더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꼭 옛날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성왕이 됐다는 거죠. 공자 때부터 성인이 성왕이 되지 않는 습관들이 이제 전통들이 생겼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대제라 성인지도요라고 얘기한 이유를 아시겠죠? 성인의 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야. 인도가 바로 성인의 도야. 인도 중에서 뭐예요? 성기에서 성물하는 거. 이게 성인의 도다. 포 함은 양절이언이라. 아랫글의 두 마디를 포괄해서 말한 거다. 지금 여기서는 대제 성인 도요. 성인의 도가 뭔지 지금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양양어 발육만물하여 준구구천이로다. 양양이라는 것은 넘실넘실 되는 거예요. 바닷물이 넘실넘실 되는 모습을 양양이라고 그래요. 성인의 도가 천하에 양양 가득 차서 발육만물, 만물을 발육시키는구나. 내 마음속에서 성기하는 이 원리가 이게 성인의 도고 하늘의 도고 그래서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물을 발육시켜. 그리고 준구구천 그 높고 큼이 하늘에까지 이르렀다. 이 성인의 도가 양양어 발육만물 가득 차서 만물을 발육시키고 그 높고 큼이 하늘에까지 이르렀다. 근데 이것의 본질은 뭐야? 내 속에 성기라는 거야. 나 자신을 완성시키는 거.
나 자신과의 대화, 그래서 나를 치유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 그게 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 원리가 만물을 발육시키고 이게 하늘에까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주는 고대에 알아. 높고 큰 게 준이다. 차는 도지 그거 지대의 무해라. 이것은 진리가, 도가 지극히 커서 무해, 밖이 없다는 것을 말한 거다. 요 성기의 진리, 인의 진리가요, 우주에도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걸 벗어난 곳이 없어. 무해. 전에는 이걸 읽으면요, 대제성인지도, 양양호 발육만물 중구구천이다 이러면은 아우 이거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저 성인이나 공자 같은 성인이나 이런 분들의 하는 얘기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이거는 중용을 정말 잘못 읽은 거예요. 나하고 절실하게 상관이 있는 겁니다. 자꾸만 찾아보세요. 열쇠는 어디 있어요? 성기. 자기를 완성시키는, 자기를 완성시키는, 자기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와의 대화. 그거 말고 다른 것도 많아요. 자기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 나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도박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만 도박. 이거는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게 도박이 아니죠. 도박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냉정하게 양심으로 들여다보면 도박은 또는 마약은, 그런 거는 자기의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성기가 아니에요. 성기라는 의미를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산에 올랐을 때 힘들어 땀 흘리고 산의 정상에 올렸을 때 그 자기도 모르게 느껴지는 희열감, 이런 게 성기거든요. 그거 말고도 성기의 느낌들이 우리 속에 무수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자꾸만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성기의 행복함. 남이 이렇다더라 이게 아니고 자기 속에서 그걸 찾아야 돼. 이런 책을 읽을 때 저는 행복함을 느낍니다. 어떤 친구한테 이제 이런 얘기야. 이 미쳤냐? 학교 다닐 때도 이런 책 보기 싫은데 지금 나이를 먹어서 이게 지금 읽는데 행복하냐? 행복해요, 저. 진정한 행복함을 자꾸만 찾아야 돼요. 어떤 분은 뭐 서예를 하면서 그런 진정한 행복함을 찾았다고 그러고요.
예, 한 절만 더 하겠습니다. 우대제라. 예의 300과 위의 3천이로다. 우는 이제 여기 우등생 할 때 우자죠. 아, 넉넉하구나. 넉넉하고도 크구나. 뭐가? 성인의 도가. 아까 성인의 도가 뭐라고 그랬죠? 성기라고 그랬죠. 거기서 수없는 예의가 나왔. 위의라는 게 이제 몸가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뭐 굉장히 많죠. 제사 지낼 때 어떤 몸가짐, 결혼할 때는 어떤 몸가짐. 예의라는 건 이제 예법. 어떤 옷을 입고, 말타기, 활쏘기, 이런 거 다 예법이죠. 이 수많은 예의와 위의가 나온, 어디서? 성인의 도에서. 성인의 도가 뭐예요? 성기. 이게 우주에 가득 찼다는 거 아니에요? 우는 충족 유여지의라. 넉넉해서 여유가 있다는 뜻이다. 예의는 경례. 아주 중요한 예. 위의는 공예야. 세밀한 예. 위의는 이제 행동거지예요. 예의, 경례라는 것은 제사 지낼 때, 상례일 때, 뭐 이렇게 중요한 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차는은 도지 입어 지소의 무관여라. 이것은 진리가 지극히 작은 데 들어가서 틈이 없음을 말한 거다. 자, 도가 뭐예요? 넓게 얘기하면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거지만 내 속에서 얘기하면 성기야. 성기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거야. 그게 인이야. 이 도가 작은 데로 들어가면 지극히 작고 틈이 없다. 예의 300, 위의 3천이 나올 정도로. 성기가 그렇게 많아진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